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중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동에 나토와 같은 이제 공동 방위 조약이 체결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이제 두 분은 아마 금방 아실 겁니다. 가운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튀르키예 에르도안 총리, 오른쪽은 누구신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슬람이라는 공통의 고리를 가진 이 세 사람이 뭔가 서명을 하고 지금 한 자리에 서 있죠. 지금 이 서명을 한 자리는 이제 메카입니다. 메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그 메카입니다. 이슬람의 성지. 그곳에서 지금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세 나라가 공동 방위 조약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방위 조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가 침략을 받으면 공동 대응한다라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지난 8월 7일 날 메카에서 사우디, 파키스탄, 튀르키예 세 나라가 이 협정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공동 대응한다. 이게 이제 나토의 원칙이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체결한 이게 이제 나토의 가장 핵심인 거죠. 즉 어떤 나라를 건드리던 우리의 공동의 문제로 생각해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같이 대응한다. 라는 것이 이제 나토의 가장 큰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원동력인데 이것을 중동에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나라를 생각해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돈이 많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는 나라. 하지만 이제 군사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돈은 많이 쓰지만 뭔가 좀 취약한 면이 있어요. 근데 군사력으로만 봤을 때 보면은 제일 밸런스가 잘 맞는 나라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육군 병력 뭐 수십만 단위, 그다음에 자체적인 방위 산업도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방위와 관련된 군사와 관련된 실전 경험도 많은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핵이라는 것이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핵무기와 관련돼서는 또 이슬람 국가들 중에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인 파키스탄. 이렇게 세 나라가 조합을 맞추면 뭔가 그럴싸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의 자금, 그다음에 튀르키예의 군사력, 그리고 파키스탄의 핵 이런 것들이 묶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체제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세 나라를 누가 공격할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 생각나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든 누가 공격을 하든지 우리는 공동 대응하겠다라는 원칙을 이제 명확히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제일 호기심이 가는 것은 그러면 파키스탄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나 뭐 최근에 프랑스가 하는 것처럼 핵우산을 제공해 주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핵우산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얼마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파키스탄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어요. 상호. 그러니까 두 나라끼리 한 거 있죠. 여기서는 파키스탄이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핵과 관련된 핵우산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이제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들은 하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튀르키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여기까지는 아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세부 사항들이 지금 미공개된 상태입니다. 즉 그러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러면 어떤 정도의 공격을 받아야 우리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지 그러면 그 공동 대응을 위한 절차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럼 공동 대응을 할 때 누가 사령관이 되는지 지휘 체계는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슬람 나토라고 이제 부르는 이 중동 국가들의 어떤 이 공동 대응 방위 조약이라는 것들은 상당히 이제 이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질서를 상당히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조약은 당연히 하루 이틀 사이에 금방 툭 튀어나온 건 아니죠. 나름대로 준비를 꽤 오랫동안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중심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을 끌어들였다라고 이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작년 9월 달에 방금 말씀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파키스탄의 양자 간 상위 방위 조약이 이제 체결된 바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유일하게 중동에서 핵을 가진 나라다 보니까 핵을 갖지 못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된다라는 이제 강박이 있는 거고 이것을 이제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받겠다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사우디, 파키스탄 양자 간에서 다시 튀르키예까지 하나 더 늘리는 3자 간 이러한 논의로 이제 점점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1년 만에 이것이 이제 현실화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러한 다자 간 협력 체제를 통한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7월 31일이죠. 지난달에 이제 다국적 해상방위 협력체라는 것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후티가 이제 이 홍해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로 이슬람 국가들 중심의 14개 국가들의 연합 해상방위 협력체를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혼자서 아니면 미국과 공동으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신뢰성 그리고 서로 다른 관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믿을 수 있는 어차피 사우디아라비아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이슬람의 맹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제일 편한 국가들 즉 이슬람 국가들을 동원을 해서 자기도 지키고 주변 지역도 안정화시키는 이러한 쪽으로 국가 안보 전략을 급속도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걸프 그러니까 쿠웨이트, 카타르, UAE 뭐 이런 지역의 왕정 국가들 중심으로 외교 공간을 설정을 하고 이 걸프 지역 중심의 어떤 외교에 집중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란과의 전쟁을 겪으면서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즉 군사력뿐만 아니고 보다 넓은 지역에서의 어떤 협력 이런 것을 통해서 자국의 안전 보장, 안보를 책임지는 것이 좋고 이것을 통해서 잠재적인 공격 세력, 뭐 이제는 잠재적도 아니죠. 노골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이란 같은 나라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즉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있었는데 미국만 믿고 있다가 오히려 미국이 사고를 치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의 중층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지역 강국 연대와 관련된 움직임들을 이제 주도하는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서명에 참가한 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 세 나라를 합하면 인구가 5억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당연히 이제 파키스탄 인구가 많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중동 지역 전체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덩치들을 잇는 나라들끼리의 모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에 대한 실망감이 이러한 이제 변화를 이끌어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우디뿐만 아니고 UAE라든지 카타르라든지 미국에 기지를 제공해주면 자국의 안전보장이 자동으로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지 제공 플러스 비용까지 분담을 하는 이러한 체제를 유지를 해왔는데 오히려 미국이 이제 리스크를 가져오는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다라는 점들을 인식을 했던 거죠. 즉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을 믿고 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나가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연합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좋겠고 어쨌건 미국을 배제한 별도의 세력화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후티랑 티격태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후티를 정확하게 타격을 해서 제압을 하고 누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은 돈대로 피해는 피해대로 계속 입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후티를 사우디아라비아 혼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실전 경험도 있고 자체적인 무기 조달, 탄약 이런 것들에 대한 생산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실전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나라들, 즉 제일 좋은 나라는 이제 튀르키예입니다. 그리고 머릿수로 채워주기 제일 좋은 나라는 당연히 파키스탄이겠죠.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8,000명 가까운 병력을 사우디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키스탄 군을 동원해서 이 예멘, 특히 이제 후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튀르키예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파키스탄과 튀르키예를 이제 끌어들였고 사실 튀르키예와 파키스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도를 놓고 보면 튀르키예는 저 북쪽에 있죠. 중동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가 이제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튀르키예 영향력이 시리아를 이제 지금 뒤덮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리아에서 좀 내려오면 바로 이제 사우디나 이 걸프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예전서부터
중동 지역과 관련돼서 자기들이 분명한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시리아라는 발판을 토대로 해가지고 점점 이제 중동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이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즉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동이라고 하는 이 판에 새로운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번 기회를 노려가지고 주요한 플레이어로 등장할 수 있을 것뿐만 아니고 보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투자하고 있는 막대한 군사와 관련된 투자에서 자기의 몫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즉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에서 뭐 8위 또는 10위 정도의 군사비를 쓰고 있는 나라예요. 당연히 많은 무기를 사옵니다. 뭐 미제 무기가 많지만 사실 이번에 전쟁을 치르면서 알게 됐습니다만 미국의 무기라는 것은 좋습니다만 안정적인 수량 그리고 원할 때 공급받을 수 있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조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최첨단은 미국에 의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동맹 국가가 만들어진 이제 형성된 튀르키예 업체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자체에서 생산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즉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그동안 열심히 키워왔던 방위 산업체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확실한 시장에서 발판을 굳히고 이제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견제해야 되는데 원체 덩치가 큰 인도 그리고 국제적인 영향력이 큰 인도와 파키스탄이 경쟁을 하는 것은 전술적으로는 파키스탄이 인도를 이제 지난번 공중전한수처럼 이제 한 방씩 먹여줄 수 있습니다만 힘에 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키스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뒷배가 이제 필요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라는 확실한 이제 세력을 이제 자기의 뒷배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서아시아에 있는 파키스탄이 그래도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동에 관련돼 있는 플레이어로서 발을 들여다보면 많은 중동 국가들과 이제 보다 긴밀하게 교류 협력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8천 명의 병력을 사우디에 파병을 해가지고 지금 사우디와 사우디 안보를 이제 책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투기 그리고 방공 체계 사실 이 방공 체계라는 것은 이제 중국제입니다. 중국제 방공 체계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서 사우디 영공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당연히 공짜는 아닙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들, 부수적인 혜택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제 사우디와 더불어서 이러한 이제 튀르키예까지 낀 공식적인 상호방위 조약의 일원으로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경제 지원 그리고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뭐 꺼리낄 게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새로 만들어진 이 3국 상호방위 조약이라는 것이 제대로 역할을 할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앞서서 말씀드렸죠. 즉 지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시 작전 계획은 그러면 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건지, 서로가 모여서 한 번씩 회의를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3국이 공동의 그런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훈련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등등과 관련된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아마 정해 놨는데 이번에 공개를 안 했는지 아니면 아예 안 정해놓고 일단 우리 같이 간다. 만 해놓고 이것은 차차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안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토라는 조직의 가장 핵심은 이제 자동 이제 개입이죠. 즉 나토의 어떤 회원국이 누군가로부터 침공을 받으면 다 우리의 문제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나토의 가장 핵심 가치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침략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자동 개입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되는 것인지를 정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침략을 받은 국가가 우리가 침략을 받았소라고 공식적으로 회원국에 통보를 하면 그 통보를 받은 회원국들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자동으로 개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결정하기 위한 또 별도의 회의라든지 기구가 존재하는 건지 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은 사실 되게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왜? 어떤 국가가 이를테면 튀르키예가 뭐 주변에 반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침공을 받았으니까 도와줘라고 했을 때 자동 개입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거는 자동 개입 대상이 아닌지 이거를 정하는 것은 사실 문서로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까다로운 이제 그러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벌여요. 지난번 공중전처럼. 그런 식으로 전쟁을 벌이면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튀르키예가 자동으로 참전을 하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구산과 관련된 사항은 일단 사우디에 대해서는 제공이 된 그러한 상태지만 튀르키예에 대해서는 파키스탄 쪽에서 그거는 이제 아직 아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세 나라가 모여서 외부의 침민공으로부터 공동에 대응한다라는 원칙은 있으나 그 원칙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3자 합의체가 제대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협상 서명을 한 곳이 바로 메카예요. 메카라는 것은 이제 이슬람의 가장 중심인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그중에서도 이제 순니 국가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메카라는 신성한 곳에서 서로가 같이 가겠다라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작동하지 않을 거야라고 보기에는 또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순니 국가들끼리 모여서 시아인 이란에 대해서 뭔가 시그널을 이제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이란이라는 공식적인 대상, 물론 이제 명시하지 않습니다만 공식적인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합동 군사 그리고 이제 안보 조약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작동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이 협정이 사우디의 안보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드러낸 거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이 이란과의 무력 대결을 준비하는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게 보기는 또 좀 어렵습니다. 사실 세 나라 모두 다 이란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지금 각오하거나 그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튀르키예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잘못 건드리면 일이 커진다라는 것은 당연히 잘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의 어떤 직접적인 당장의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어요. 실제로 국가별로도 상황이 이란과 얽혀 있는 게 많죠.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이란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꽤 높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란으로부터 들어오는 천연가스를 싸게 이제 들여와 가지고 활용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볼 뿐만 아니고 특히나 이제 튀르키예가 최근에 시리아에서 영향력을 확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리아라는 지역은 원래 이란의 영향력이 미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죽자고 덤벼들면 사실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란이 시리아에 대해서 튀르키예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기 때문에 살짝 발을 빼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 알아서 적당히 발을 빼준 게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튀르키예 동쪽에 있는 이 카프카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뭐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란이 적절하게 튀르키예와 갈등을 빚기보다는 균형을 잡는 쪽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을 압박을 해가지고 얻을 실익은 없고 자기들이 오히려 괴로워질 일만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파키스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당장 이란과 지금 미국의 협상을 뒤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중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이란을 때리겠다라고 나서기는 상당히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란과 관련돼 있는 어떠한 뭔가를 상정을 하고 이 세 나라가 모인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사우디, 그다음에 핵을 가진 파키스탄, 군사력이 강한 튀르키예 이 세 나라가 모이면 조합이 그럴싸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사실 이번 회담에서 조금 좀 여러 가지로 좀 아쉽다,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집트입니다. 보통 이제 중동에서 군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들은 항상 이집트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가 이번에 이 모임에서 빠졌다라는 거죠. 이집트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그래요.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공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술적 문제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개입과 관련돼 있는 이러한 조항들을 외교적으로 문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집트가
자율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침해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이집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묶여서 나한테 득이 될 것보다는 나에게 손실이 될 것이 더 많지 않나라고 아직까지 계산이 끝나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뭐 이집트를 둘러싼 이 주변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집트 남쪽에는 이제 수단이 있습니다. 근데 수단, 남수단을 비롯한 이 지역의 내전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격화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우디, UAE 뭐 이런 나라들까지 개입이 되면서 상당히 복잡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집트 서쪽에 있는 이제 리비아 같은 경우는 계속 내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사이에 있는 이제 시나이 반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테러리스트들과 관련되어 있는 대테러 작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하고는 그 나일강 물과 관련되어 있는 분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도 지금 별로 좋지 않은데 온 주변 국경이 시끌시끌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중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한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여력이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집트는 이렇게 다자간 복잡한 문제에 끌려 들어가서 자기들이 불필요한 희생과 갈등 속에 일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분명히 주변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특히 이집트도 나름대로 이제 군사력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군사적 협력, 뭐 합동 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거하고 공식적으로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 이집트 내부의 이제 속내입니다. 즉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해서 튀르키예와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튀르키예 군인들을 훈련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작전들을 같이 해보고 이것은 얼마든지 오케이인데 굳이 이런 식으로 다자간으로 묶이고 자동 개입과 같은 엄청난 조약을 우리한테 들이미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결정적으로는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끼어들어도 되나? 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집트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비롯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에 들어가서 군사적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집트는 사우디와의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미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사우디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우디가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이제 해본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어쨌든 중동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별도의 이제 모임을 만들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만들고 자동 개입이라는 상당히 무서운 조항을 이제 만든 이러한 조약을 체결한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의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이제 사우디라든지 뭐 튀르키예 그다음에 파키스탄이 손을 잡는 거에 대해서 탐탁치 않다. 편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당장의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또 없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아니다라는 이제 엇갈린 이제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집트가 이 모임에 참여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을 이제 이집트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집트가 지금 당장 2026년 8월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상호방위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뭐 당장 우리한테는 큰 문제 없어라고 이제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군이나 이런 쪽 내부적으로 봤을 때 보면 자 그러면은 이 세 나라가 서로가 이제 군사 장비를 어떤 식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결국은 통합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군사적인 역량이 이제 강화되는 거고 이렇게 군사적 역량이 강화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어떤 안보적인 갈등이 벌어졌을 때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우디와 전쟁을 벌인다, 사우디와 싸운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파키스탄 뭐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파키스탄하고 뭐 직접적으로 투닥거릴 것도 없어요. 문제는 이제 튀르키예죠. 사실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경한 발언을 이제 쏟아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튀르키예가 상당히 극단주의로 가고 있다. 즉 IS와 같은 이제 순위 극단주의 성향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이러한 세력들은 우리가 꺾어놔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란과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뜻대로 됐다고 그러면 그 다음 타겟은 이제 튀르키예다라는 이야기가 예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한 상대인 튀르키예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군사적으로 더욱더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파키스탄과 튀르키예, 현재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앞으로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아서 튀르키예가 뭐 핵무기를 공유한다든지 핵기술을 갖는다든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점은 맞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뭐 이러한 국가들끼리의 연합에 대해서 가타부타 특별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손잡기를 바라는데,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얼마든지 사우디와의 협력은 비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 뭐 아브라함 협정이나 이런 것을 체결하자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적절치 않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하고 대화하고 물밑에서 관계를 이어갈 테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결성한 이번 상호방위 조약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원래 중국의 최우방이잖아요. 근데 이 중국과 관련이 있는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관계를 이제 강화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있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설계한 지역 안보 질서가 붕괴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뭐 환영한다, 우려한다, 이런 판단이 아직 서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불편하니까 내가 말을 섞기 싫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이 이러한 이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3개국 상호방위 조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켜, 지역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중동의 문제를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모일 거야 라는 것은 미국이 요구한 안보 분담을 확대하는 이제 그러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서 박수 쳐주고 잘하고 있어 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즉 지역 내 이슈에 대해서 미국이 일일이 끌려 들어가지 않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한다니까 우리는 마음 편해, 좋아 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보면 이것이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이제 중동 지역 내 여러 가지 질서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지금 중동 지역에 많은 미국 기지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너무 상대와 가깝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지를 계속 내버려 두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뒤로 후방으로 물리거나 아니면 폐쇄하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절차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군사력에 기반한 미국 주도의 지금 중동 질서라는 것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지금 사우디, 파키스탄 그리고 튀르키예라는 세 개 나라가 공동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면 미국에 대해서 오히려 빨리 나가라라고 등 떠미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영향력 축소, 감소라는 것이 나타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좀 뜻밖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교에 기반한 지역에 자기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파키스탄 그리고 튀르키예를 끌어들임으로써 안보를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인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사우디 움직임 그리고 중동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 한번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사항들 한번 적어주시면 저도 한번 댓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동판 나토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